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7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이가 출생했음에도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미등록 아동들에게 최근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고 또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참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금 늦었지만 지난달 출생 통보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은 안심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키지 못한 아이들이 생각나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허술한 측면이 많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전수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번 복지부 전수조사에서 미등록 아동의 기준이 된 임시 신생아 번호는 2015년에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도입됐습니다. 때문에 2015년 이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에서 이주 아동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질병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아동이 6,816명에 달하는데 이 중 외국인 자녀가 4,503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66%가 됩니다. 이주민은 자녀 가운데서도 출생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 아동이 2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시 신생아 번호 제도를 시행한 2009년부터의 출생 미의 신고 현황까지 전수조사하고 이주 아동의 등록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부의 전수조사가 소재 파악이 안 된 아동 사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종료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 살해, 아동 유기 등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배경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되어야만 정확한 문제 진단을 바탕으로 적합한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일각에서 출생통보제의 다음 조치로 보호출산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하나의 대안일 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는 아닙니다. 반드시 영아를 유기, 살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등 위기 출산 사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모든 임신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편적 지원 시스템의 도입과 법적 절차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백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함께 외국인 출생 등록 제도 개선,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단편적, 졸속적 논의가 아닌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며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 자라고 여성이 건강하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